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 속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된 조계종과 정부 간의 협상 쟁점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7개 전통산사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순천 조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서남사로 가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49일 기도정진이 시작됐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이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꽃의 계절 여름을 맞아 전국에서 연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7월에 가볼 만한 연꽃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계종과 청와대 모두 해법 마련을 위해 내부 입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달라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간에 걸쳐 문화재구역 입장료와 관련된 조계종과 정부 간의 협상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폐지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행세라는 비판에서부터 반강제적 징수는 적폐라는 주장과 보다 신랄한 문제 제기도 가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만을 보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 조계종이 부당하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군사정권 시절에 국립공원을 만들면서 정부가 사찰 땅을 아무런 협의 없이 공원에 편입시켰다며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강제로 군사도를 허락을 비뚤어서 지방도로 편입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은 누구 하나 대변을 못 해줬고 국립공원 관람료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국민들하고 다투는 모양새를 현실적으로 비춰주고 있고. 국민청원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도 지난 4월에 공원과 문화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연대에 이어 일주일에 한 번 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정부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조계종과 청와대 모두 자유로울 수 없고 양측 모두 해결 의지도 강하지만 정부는 입장료 문제, 조계종은 국립공원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순수하게 문화재만 있는 곳에 입장료 내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국립공원과 겹쳐있는, 도립공원과 겹쳐있는 곳만 지금 시비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람료 문제가 같이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국립공원 내 사찰지 편입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조계종. 조계종과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7개 전통산사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순천 조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서남사입니다. 순천 서남사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숲과 나무, 독특한 가람배치 등으로 유명한 사찰인데요.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발표가 나온 지 엿새째를 맞은 지난 6일 순천 서남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찰을 찾는 참배객과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서남사 입구와 사찰 인근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순천만과 함께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는 문화유산의 도시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서남사는 호남의 3대 명산으로 꼽히는 조계산의 품에 안겨있는 천년고찰입니다. 서남사는 백제성왕 5년에 아도 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현재 위치에 전을 중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표소에서 사찰 초입에 이르는 1.5km의 숲길은 전국 아름다운 숲 대상을 받을 정도로 명품 숲길로 유명합니다. 부도전에서 걸음을 옮기면 서남천 계곡위로 아름다운 돌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물 제400호로 지정된 승성교는 우리나라 아치형 홍해교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고 우아한 석교로 손꼽힙니다. 서남사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대가람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만다라, 동승 등 불교 영화의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불편하지만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천연기념물 제488호인 600년 수령의 서남면은 사찰을 대표하는 꽃으로 육당 최남선은 저서 신춘순례에서 서남매의 자태와 향기를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서남사에 등장하는 해우소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14호로 우리나라 화장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잦은 화재와 7차례의 중건 중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배치를 깨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물체 1311호인 대웅전을 비롯해 각황전, 팔상전 등 오래된 정각과 돌담, 아기자기한 정원 등은 빼어난 운치를 자랑합니다. The way I feel when I walk around this place is the same way I feel when I walk around very old places back home in Europe, places of worship. You wonder about all the stories that they have to tell that we can never know. People, just tourists, we can never know the real stories in these places. Even the historians don't really know all the stories, and that's pretty interesting.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한 불교 유산들을 지켜온 천년고찰 서남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사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바로 백중, 우람분절인데요. 다음 달 백중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 49일 기도정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 열기 가득한 현장, 서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가 이른 아침부터 불자들의 기도 열기로 가득합니다. 봉은사 경내 법왕루에 모인 불자와 시민들은 먼저 떠나간 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 우람분절을 앞두고 봉은사에서 49일 지장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백중 우람분절은 매년 음력 7월 15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목련존자가 생전의 업보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전국의 사찰들은 49일간의 백중기도 정진 기간에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봉은사 백중기도법회에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법사로 나서 먼저 떠난 조상과 부모님을 위해 제를 지내는 공덕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가를 저 극락왕생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천도제를 모시고 또 49제를 봉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가고움이 없는 그 자리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봉은사는 백중기도 입제와 함께 대웅전 마당 등 온 도량에 백색 등을 달고 위패를 올려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됐으니까 자식을, 우리 부모도 저를 그렇게 길렀듯이 자식을 잘 보살펴 달라고 조상님께 발언하고, 또 무소님 극락 발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도 총지선원 선덕 함주스님을 법사로 백중 49일 기도 입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도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장수중림 정사 조실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스님을 법사로 백중 기도 입제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몸이라는 존재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무상입니다. 또 물든 마음은 한 생각이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의 무상입니다. 전국 사찰의 백중 우람분절 49일 기도 정지는 음력 7월 15일인 다음 달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산사에서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남양주 봉선사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20대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제2기 붓다의 향기 청년 희망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차 명상과 광릉숲 걷기 명상, 요가, 108배 등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불교계를 이끄는 스님들의 강연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과 올바른 삶의 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번 청년 희망 캠프 단기 출가 행사에는 힐링 멘토 혜민 스님과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원영 스님 등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제따나와 선원장 일목 스님, 조계종 연불교육지도위원장 화암 스님, 서산 관음사주지 무영 스님, 백담사 연수원장 백거 스님, 의정부 미르감주지 해공 스님 등이 호흡 수행과 불교 의례, 소리 명상, 요가 등을 지도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관음자비량 합창단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선음악회는 지난 토요일 관음사 미륵대불 광장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베트남과 일본, 캄보디아, 네팔, 우즈벡 등 제주도 내 동아시아 다문화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결혼 이주민들의 난타 공연과 제주 글로벌센터 다문화 어린이들의 핸드벨 공연, 관음 자비량 합창단의 경복궁 타령 등이 선보였고 참가자들은 나라별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화합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관음사주제 허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 자리는 언어와 문화, 국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자리라면서 모든 다문화가 자비라는 실천 덕목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최근 제주 지역의 예멘 난민 문제로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와 문화를 넘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이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평균 40명에 이를 만큼 자살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역사회 자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먼저 떠나간 분들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이거나 또한 자신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충분히 좀 쉴 수 있는 장소를.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직접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거나 자살 유가족,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로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치유가 시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음속에 숨겨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연, 인생의 무기력증과 낮은 자존감과 같이 평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나누면서 아픈 마음을 서로 보듬었습니다.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고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저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 마음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어 108배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면서 나쁜 감정들을 해소하고 삶의 새 출발을 위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뒤집으면 자살이 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살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자, 지금 살아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지금을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어떻게 충실하게 살 것인가. 결국 그것이 이곳에서 제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얻겠죠. 불교계는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와 손을 잡고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7월은 불교의 상징인 연꽃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전국의 산사 등에서는 연꽃과 함께하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가볼 만한 연꽃 축제 현장,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활짝 핀 새하얀 연꽃과 짙은 분홍빛깔의 연꽃까지 색색의 연꽃들이 전국 곳곳에서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7월을 맞아 전국의 산사를 비롯한 연꽃 재배지에서 아름다운 연꽃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연꽃축제로 꼽히는 남양주 봉선사의 제16회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는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일주문 인근에 넓게 펼쳐진 봉선사의 연꽃밭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찰 주변에는 각종 체험 부스가 마련되고 개막일인 14일 저녁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국악인 남상일, 가수 김연자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려 연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한여름밤의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힐링 멘토 마가스님의 힐링 토크 콘서트와 그림과 글짓기 대회, 가수 고한우 세리와 함께하는 BBS 불교방송의 특별 공개 방송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발언하는 자리로 꾸며진다고 봉선사 측은 전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인근 세미원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연꽃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과 꽃의 정원으로 불리는 세미원에 가면 열대수련 정원과 연못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연꽃들을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연꽃이 피는 시기에 50만 명 이상이 찾는 양평 세미원의 연꽃 문화제는 다음 달 19일까지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은은한 연꽃의 향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100년 재배지가 있는 김제 청운사에서는 하얀 연꽃과 산사의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김제 하소 100년 축제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청운사 하소 100년지는 새우가 알을 품은 모양의 연못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꽃 향기가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부처님 탄생을 알리는 꽃으로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도심 전통 사찰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는 지금 연꽃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계사를 아름답게 수놓은 연꽃 축제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강렬한 햇볕이 쏟아진 지난 주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 푸른 연잎 사이로 순백의 연꽃이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한국불교 일본지로 불리는 조계사 경내에 연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조계사 연꽃 축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내 마음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환희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꽃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햇볕을 받아 더 순박하게 보이는 백년은 보는 이들에게 오묘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하얀 연꽃은 주로 6월 말에서 8월까지 꽃을 피우고 연꽃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을 맡다 보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 느껴집니다. 신비롭고 마음 편안해지고 연꽃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을 정도로 꽃이 진흙 속에서 펴서 이렇게 또 물 위에서 또 고여서 또 꽃을 피우고 잎사귀도 이렇게 또 저희가 연잎밥도 해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우리한테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순수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연꽃 가운데 화려한 멋을 자랑하는 연꽃으론 홍련이 꼽힙니다. 꽃망울이 큰 것은 사람 손바닥만한 것도 있어 보기만 해도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주말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들은 형형색색의 연꽃 향기에 취해 얼굴 가득 환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엄청 깨끗해지고 차분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心が休んで心が豊かになります。 조계사 연꽃 축제는 오는 9월 중순까지 2달 동안 계속됩니다. 연꽃 사이로는 부처님 오신 날 기획 사진전에 출품된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돼 연꽃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데도 한몫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15년 만에 재개된 남북 통일농구 경기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남북 스포츠 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북한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에 선수단 25명을 파견합니다. 뒤이어 8월 31일부터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도 21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잇따라 선수단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평양에서 한 차례 치른 통일농구대회는 올가을 남측에서 열리며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와 카누, 조정 단일팀 구성에 나서고 합동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파괴로 사라진 줄 알았던 멸종위기종 토종 양비둘기가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와 천은사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토종 양비둘기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신라 의상법사가 일체가 하나 되는 화엄 세상을 꿈꾸며 사방벽을 화엄경으로 장엄한 국보 67호 지리산 대화엄사 각황전. 각황전을 지키듯 비둘기들이 주변을 오가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토종 양비둘기입니다. 80년대 흔했던 양비둘기는 서식지 파괴와 집비둘기에 밀려 이곳 지리산 화엄사 부처님 품으로 찾아든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공원 내 개체수에 대해 조사 모니터링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이후 화엄사에서 자취를 감췄던 양비둘기 10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비둘기는 비둘기과 텃새로 낭비둘기, 굴비둘기 등으로 불렸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달 화엄사와 천은사에서 공들여 찾아낸 양비둘기지만 걱정은 배설물로 인한 문화재 훼손입니다. 양비둘기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보 각황전 보존이라는 두 가지 숙제가 떠올랐습니다. 개체수를 늘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얘들의 주 번식지가 사찰이기 때문에 이제 또 사찰에서는 사찰 문화재와
그리고 또 어떤 청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저희들이 앞으로 사찰과 또 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선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천년고찰 화엄사 역시 양비둘기와의 공존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화엄사와 천은사에 깃들어 잘 살고 있는 양비둘기가 부처님의 자비하에 잘 살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품 안으로 날아든 멸종위기종 토종 양비둘기. 자연과 생명, 성보문화재의 소중함은 물론 모든 만물이 대립을 넘어 하나로 융화되는 화엄 세상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1위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불교계 유일의 상담 전문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이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살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살 징후나 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이 실제 자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위로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9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